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의 인더스트리 클럽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어제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정정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그 가운데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리가켄바이오가 이쪽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서 BBT877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만 반대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은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가 리가켄바이오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서 BTT877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 이렇게 정정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나눠볼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셋증권 윤재홍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연구원과 함께 ETF 관련된 이야기 상세하게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시장 내 주요 상승과 하락 키워드부터 간단히 살펴주신다고요? 네, 우선 ETF로 이제 전체적인 자산시장 동향 좀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 예. 우선 이제 개별 국가별로 또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시는 이제 이 테이블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별로 이제 올랐던 ETF, 하락했던 ETF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좀 특징적인 거 조금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미국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조금은 이제 안 좋았고, 네. 반면에 이제 한국이라든가 이런 쪽들은 좀 좋았어요, 상대적으로.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는 조선이라든가 반도체 관련된 ETF들 좀 강세를 좀 보였었고, 반면에 이제 하락했던 것들 좀 꼽아보자면, 미국 국채, 이런 것도 이제 금리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제 미국 국채가 좀 안 좋았다라는 부분 좀 특징적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장의 키워드 좀 포인트 잡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지표의 강세, 주요 대표 지수의 약세 흐름이죠. 네, 지금 지난주에 지표들 너무 좋아도 좀 사실 시장에서는 좀 문제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월요일날 이제 제가 주간 단위로 좀 자료를 내는데 네. 그 타이틀을 너무 좋아서 좋지 못한 시장이라고 잡았어요. 경제 지표가 너무 좋아서 주식시장은 좀 좋지 못했다. 역설적입니다. 잡았었고요. 예.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S&P 500 지수 이제 지난주에 이제 10분봉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두 번 정도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구간인데 이 구간들이 전부 다 지표가 나왔던 구간들이에요. 근데 전부 다 이제 전망치를 상회한 지표들 좀 나오고 특히나 이제 작년 말에 그 FOMC 열리면서 우리 금리 인하에서 좀 줄일 거야라는 부분도 좀 나오다 보니까 지표가 또 너무 좋아버리니까 금리 인하 더 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들이 좀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표 자체는 이제 주요 지수들 좀 일제히 약세 보였다라는 거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서 좋지 못한 시장이다. 상당히 좀 역설적인 아주 인상 깊은 제목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들이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줄어서 시장에는 부담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지표 호조와 함께 미국 국채 10년물에 대한 이야기도 좀 전해주시죠.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 연장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표 워낙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 저희가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죠. 주간 단위로 한 16bp 정도 올랐어, 좀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오른쪽 쪽에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 요게 이제 최근 동향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직전 고점까지 좀 근접을 했다. 특히나 지표 자체들도 워낙 잘 나왔고, 그다음에 FOMC 의사록 자체도 신중론이 좀 많이 나왔어요. 우리 네. 금리나 좀 신중하게 하자라는 부분들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이걸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또 차트 하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장기채 ETF들이 있어요. 이제 지금 보시는 TLT라든가 TMF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지금 국내 투자자분들 좀 많이 투자하는 해외 이제 ETF들 중에 하나고요. 지금 이제 여기 있는 ETF들은 사실 국내 투자자분들이 해외에 이제 투자한 ETF들 중에 이제 좀 순매수가 좀 많은 ETF들만 좀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검은색 선, 이제 제일 안 좋은 요게 미국 국채 장기물 ETF가 있어요. 네. 20년 이상 장기물 ETF의 3배짜리 레버리지 ETF입니다. 네. 지금 이제 원화 환산했을 때 이제 9월 16일 이후로 한 33% 정도 주가 하락을 보였었고, 이거 외에도 지금 그나마 좀 올라간 것들, 지금 상단에 지금 올라간 것들 보이시는데, 초단기물들입니다. 네.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이런 것들은 이제 금리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거의 영향을 안 받다 보니까 지금 가격 오히려 13% 정도 올랐는데, 요거는 이제 환율 영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환율이 또 워낙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좋진 않았다. 그래서 미국채 장기물 좀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었고, 국내 투자자분들 또 레버리지 ETF 좀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좀 주의를 하시자.
지금 이제 맨 이제 주황색 선 두 번째 이제 위에서 두 번째 있는 예. 주황색 선이 미국제 장기물 ETF고요. 네. 맨 하단에 있는 이 검정색 선이 해당 ETF의 3배짜리 ETF예요. 아하. 근데 보시면 장기물 ETF가 4.5% 정도 빠졌는데 예. 3배짜리는 지금 30% 넘게 빠졌어요. 뭐 쭉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레버리지 ETF 자체가 계속 등락 왔다 갔다 하면 할수록 이게 녹아버린 경향들이 좀 있다 보니까 강하게 좀 반영이 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레버리지 ETF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자라는 거 좀 당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채 ETF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레버리지를 확실히 또 신중해야 된다는 점 그래프를 통해서 확실하게 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요 원자재 그리고 기타 ETF의 동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선 원자재들 ETF로 또 다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좀 ETF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고요. 지난주 이제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은 이 천연가스.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뭐 날씨라든가 뭐 재고라든가 이런 상황들, 특히나 러시아 수출 문제 이런 것도 겹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강한 모습 보였다라는 거. 이거 외에도 금속 계열들도 좀 전반적으로 강했었는데 뭐 구리라든가 이런 것들 다 또 ETF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리 강했고 이제 금값 관련해서도 사실 국내들 뭐 일반적으로 접근하시기에 가장 이제 일반적인 것들이 좀 금이다 보니까 금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좀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금값 가격 자체도 사실 좀 소폭 반등을 했어요.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 주황색 선이 이 금 가격이라고 좀 현물 가격을 반영한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GLD라는 이 골드를 연상시키는 이 GLD라는 티커를 가진 ETF입니다. 지금 이제 작년 연초 1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작년에 S&P 500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금 가격 자체도 좀 상승을 하다가 좀 살짝 이제 조정을 했어요. 금 가격 자체가 좀 워낙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렇죠. 이 금 가격 상승의 주요 동인이었던 각국 중앙은행 매입 수요 자체도 조금 이제 빠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런데 이 금 가격보다 좀 더 이제 변동성 크게 움직이는 ETF가 있습니다. 여기 검정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네. 금광주 ETF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생소하게 느껴지는 네, 이제 금광주. 금캐는 국내로 치면 이제 뭐 고려아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금가격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예.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좀 더 직접적으로 이 금을 캐는 기업들만 묶어서 만드는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원자재 관련된 채굴 관련된 ETF들도 또 상장이 다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원자재 산업 채굴 관련된 ETF들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좀 더 변동성이 크게 움직입니다. 네. 워낙 고정비가 큰 산업이다 보니까 그 원자재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이익이 확 올라가는 그런 확 네. 올라가고 확 빠지는 그런 속성이 있다 보니까 등락이 좀 크게 나타나고, 더구나 이제 뭐 금은 물론 얘기긴 합니다만 원유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이 원자재 ETF들이 선물로 좀 운용이 되다 보니까 뭐 롤오버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좀 소모가 되는데, 뭐 개별 기업 ETF로 접근하실 경우에는 이런 롤오버 비용 없이 뭐 배당이랑 이런 것도 받아가면서 접근이 가능하다 보니까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이제 금 가격 투자하는 방법, 금에 대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좀 다양하게 있구나라는 것도 좀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주요 원자재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연가스 상승 굉장히 두각을 드러내는 모습이었는데, 그 중에서 사실 금값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죠. 금 가격 그리고 금광주의 이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간 글로벌 ETF의 동향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글로벌 상승률 상위 ETF 이거부터 볼까요? 네, 우선 이제 뭐 미국 기준으로 이제 글로벌 상승률 상위 ETF들 좀 짚어볼 텐데요. 예. 시장, 뭐 주식시장 자체가 좀 좋지 못하면서 원자재 관련된 것들, 그리고 시장이 약간 하락한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 변동성 관련된 ETF들이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뭐 상승률 상위, 레버리지 인버스 제외하고 좀 봤을 때는 이 천연가스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변동성 ETF는 이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이제 상승하는 그런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네. 뭐 BDI 운임지수라든가 이런 것들 좀 나와 있고, 그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주식형 내에서는 이 글로벌 항공산업 관련 ETF가 유일하게 주식형 내에서는 상승률 상이 올랐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이제 뒤이어서 이제 바로 이제 주식형 넘어가 좀 살펴보시게 되면, 좋습니다. 네, 지금 뭐 글로벌 항공산업 외에도 뭐 어떤 천연가스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뭐 금강주 이런 쪽들, 다음에 지금 이제 연초에 이제 뭐 정보기술이라든가 섹터 전반적으로 좀 좋진 않은데 이제 에너지 관련된 산업 ETF들 그리고 헬스케어 쪽 관련된 ETF들은 좀 이제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상승률 상위 내에도 이 에너지 산업 관련된 뭐 천연가스라든가 원유 산업 관련된 ETF들 역시도 상승률 상위 올랐다라는 부분 좀 짚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또 원자재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로 집중이 되는 모습이고요. 자, 반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주간 글로벌 하락률 상위로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우선 뭐 레버리지 인버스 제외하고 좀 전체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예. 지금 딱 보시는 게 지금 마리아나 산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거 외에도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블록체인 관련 ETF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하락률 상위에 네.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좀
금리 올라가는 구간에서 조금 이제 불안정한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주식형 관련된 것들 좀 살펴보시게 되면, 예. 미국 내에서는 뭐 정보기술 섹터라든가 이런 것들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거 외에도, 좀 이제 해외 기업들도 좀 많이, 해외 지수를 추종한 ETF도 많이 상장이 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중국이라든가, 중국 쪽은 지금 연초 대비로도 좀 계속 안 좋다 보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중국 ETF들 역시도 좀 좋지 못했다라는 거 짚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동향, 하락률 상위까지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한국 이야기로, 국내로 한번 초점을 맞춰보죠. 주간 한국 ETF의 동향에 리뷰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 연초 대비해서 2025년 들어서 가장 이제 강한 국가 중에 하나가 사실 한국이에요. 그렇습니다. 한국이고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국내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제 국내 쪽 위주로 많이 좀 투자를 하고 계신데 네.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도 좀 한국 자체의 흐름 나쁘지 않다라는 거 좀 확인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 국내에 상장된 ETF예요. 한국에 상장된 ETF들 중에서 예. 한국이랑 그리고 이제 해외 관련 ETF들의 수익률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주요 지수 내에서도 지금 한국이 좀 두드러지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가운데에서도 한국 ETF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던 상승률 상위 순으로 짚어보도록 하죠. 네, 우선 이제 레버리지 인버스 제외 전체하고도 이 한국 지수형 ETF들이 거의 대부분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상승률 높았던 것이 이 조선 관련 ETF, 이거 네. 외에도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이라고 조금 이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이 SK 하이닉스와 이 매출이 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을 묶은 ETF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ETF들도 있구나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3위 같은 경우는 이 조선이랑 이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을 묶은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 조선 그리고 반도체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 키워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주식형으로 넘어와서도 사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조선 그리고 반도체 이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들은 개별 종목들도 오늘장에서도 역시 신고가 경신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조선 ETF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까지 그 두 주요 키워드를 살펴드렸고요. 자, 그러면 한국에서 하락률 상위로도 보면 어떤 키워드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하락률 상위 좀 꼽아보면 결국 이제 해외 테마들이 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지금 네. 리스트상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좀 이슈가 있었죠. 그 양자 컴퓨팅 관련된. 맞아요.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테마 ETF가 또 하락을 했고, 특히나 또 이제 미국 국채 장기물 금리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뭐 미국채 장기물 ETF 이런 것들 좀 하락 많이 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주식형에 좀 국한해서 이제 넘어와서 좀 보시더라도 역시나 네. 뭐 인도라든가 홍콩이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 주로 이제 위주로 좀 하락을 했다라는 거 좀 꼽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주요 ETF의 이 상승률 순위로, 하락률 순위로 살펴보다 보니까 시장 이름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 아이디어 좀 잡아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이제 작년 2024년 이제 시장 리뷰를 좀 잠깐만 좀 해볼게요. 좋습니다. 미국 시장 위주로 좀 정리를 할 거고 예. 사실 작년에 이제 미국 시장 굉장히 좋았죠. 2년 연속으로 이제 20% 이상 상승을 했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항상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결과만 좀 기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약간 복귀하는 상황에서 좀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연초 이후로 좀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시장 좀 쭉 이제 올라오다가 이제 4월달, 5월 사이에 좀 한번 시장이 좀 흔들렸습니다. 네. 이제 작년 연초부터 이제 시장을 좀 끌어올렸던 이슈는 이제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었었고요. 중간중간 이제 지표가 워낙 강하게 나오면 이제 좀 하락을 하고 이런 경향들 맞아요. 반복하면서 이제 시장 자체는 좀 끌어올라왔고 지금 이제 7월 이후에 좀 이제 이슈들이 좀 많았어요. 7월 13일 날 그 트럼프 유세 중에 피격을 당했었고 맞습니다. 벌써 와, 7월이에요. 벌써 그게 7월? 네, 좀 제가 말씀드릴 오래됐습니다. 때마다 다들 이제 벌써 7월이라고 말씀을 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뭐 반도체 수출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제 업데이트 패치 관련해서 좀 이슈들이 있었고 이거 외에도 뭐 테슬라 실적이라든가 뭐 중동 이슈 이런 것들 부각이 되면서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좀 한번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시장 상승 끝이 아닌가라는 부분들도 나왔었는데 8월 이후로 뭐 일본 시장 반등하고 지표들 좀 잘 나오면서 이런 경기 침체 우려들은 굉장히 좀 퇴색이 됐다. 옅어지면서 좀 시장 상승을 좀 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11월 달 들어서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이제 미국 중심 위주로 가지 않겠냐라는 부분. 사실 이 시기에 좀 한국 시장이 좀 힘들었었죠. 예. 네, 미국 시장은 여전히 상승을 했다. 그래서 작년 시장 좀 리뷰를 해보면 결국 이 금리
관련해서 이제 금리나 기대감, 다음에 기술주들, 주요 종목들의 실적 이런 것들이 좀 중심이 돼서 시장들이 많이 움직였다라는 거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장 동향 자체는 좀 살펴봤고 이 금리만 좀 따로 떼서 좀 살펴보면요. 네. 사실 이번 기준금리나 사이클이 굉장히 좀 특이한 사이클이긴 해요. 그래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1995년 이후에 주요 기준금리 결정 이후에 좀 동향들을 좀 살펴봤는데 예. 지금 이제 여기 1번부터 4번까지 쭉 보시게 되면 기준금리 내려가는 사이클에서는 10년물 금리도 좀 등락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경향들을 좀 보였었습니다. 금리와 10년물 금리. 그렇죠. 근데 자, 5번 지금 현재 2024년 들어서 좀 살펴보시게 되면 반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기준금리 빠지는 구간에서 10년물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다. 약간 좀 굉장히 좀 특징적이죠. 그러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어떤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좀 더 이제 강하게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투자 아이디어 자체도 고금리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자체가 좀 이제 2년 연속으로 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조금 이제 보수적인 접근들 시장을 떠나야 된다고 절대 말씀드리진 않아요. 네. 다만 이제 좀 더 어느 정도 좀 내구성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골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네. 좀 시장 약세 시에 좀 방어력 가지고 있는 것들로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좀 헬스케어 위주로 좀 접근을 하고 좀 이제 이번 달에 좀 신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ETF는 이제 미국 상장입니다. 그 IXJ라는 티커를 가진 ETF고요.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뭐 일라일리라든가 뭐 존슨앤존슨 이런 기업들이 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네, 그래서 지금 언뜻 보기에 상위는 지금 미국들이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7개 지역 대표 지수를 포괄하는 이 S&P 500 글로벌 1200이라는 지수가 있어요. 여기 내에서 헬스케어 섹터로 분류된 기업들을 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운용 자산 자체는 이제 여기서 투자되는 자금이 한 5조 4천억 정도 되는 ETF고요. 좀 포인트를 좀 잡아보게 되면 사실 헬스케어 섹터 자체가 이익 변동성이 막 왔다 갔다 엄청 수익이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졌다 그런 섹터 산업은 아니에요. 네. 이익 변동성이 낮다 보니까 주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확 올라가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드라마틱하게 빠지지도 않는 그런 속성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상대적인 방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당선이 되고 이제 인선 과정에서 약간 이제 뭐 장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문제가 좀 우려가 커지면서 좀 주가는 약세를 보였는데 그 구간 동안 이 해당 지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익 추정치는 오히려 좀 올라오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 자체도 많이 빠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주가랑 이제 기초지수, 이제 PR 추정치 같은 것들도 좀 차트로 좀 살펴보시게 되면, 주가는 이제 약간 정체 보이는 과정에서 좀 주황색선 나타나 있는 이 PR 추정치, 밸류에이션 자체는 좀 더 빠르게 빠지는 모습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시장 하락 구간에서 주가가 얼마나 좀 방어력이 있었나, 이것도 좀 차트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게 되면 98년 이후로 이제 주요 이제 시장 하락 구간, 미국 대표 지수인 러셀 3000 대표 지수 중 하나인 러셀 3000이 고점 대비 20% 이상 빠졌던 이 시장 하락 구간에서 주요 구간에서 살펴보게 될 때 이 막대기가 위로 올라와 있으면 이제 헬스케어가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전체적인 경향 자체는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거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연구원과 함께 ETF 관련 동향 그리고 투자의 아이디어까지 얻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윤재용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더스트리 클럽이었고요. 시장의 중심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